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부동산 개발의 절차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겠고요. 여기서 주된 출제 이슈는 나중에 보겠지만 공법상 위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건축 사업 등에서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위험과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거 있고, 또 하나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지역경제 분석에서 자, 계산식 하나, 입지계수 구하는 문제가 있겠고,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에서 하나, 둘, 5개 정도 쟁점, 1년에 나오는 비중은 한 문제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회 때는 입지계수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됐었고요. 뒤에서 보겠지만 전체분의 일부,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교재로는 85페이지를 하단부 푸는데, 자, 우리 부동산 개발의 절차라고 하는 거, 아이디어 단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대강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좀 된다라고 대강 파악되면, 이제 부지를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게 타당성 분석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예비 타당성 분석 얘기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 요 2개 정도의 축으로 이루어지고,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그 도시의 주된 특징, 그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형태가 무엇이냐를 따져 묻는 것을 나중에 입지계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자 가십시다. 예비 타당성 분석해서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을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위험이라고 하는 거, 위험이요, 법률 위험, 시장 위험, 그리고 운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시장 위험부터 먼저 볼까요?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공실률의 증가,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예시가 됐습니다. 운영 과정, 운영 위험에서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업체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상의 위험에서 인플레이션 위험, 즉 화폐 가치의 하락 위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게 나중에 투자론에서 위험할 때 금융적 위험이라든가 유동성 위험, 그 다음에 사업상 위험, 이런 식의 내용을 투자론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용어들이 비슷하고 좀 짜증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자, 거의 문제가 지금까지 문제는 100%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법이 있고요, 사법이 있습니다. 공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부동산 공법도 한 유형이고, 사실은 공인중개사법 뭐 이런 것들도 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법, 뭐 등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민법이나 상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은 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 해서 공법이라고 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약간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일부가 있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사법이라고 하는 거, 민법, 자, 상법이 대표적인 이슈. 그래서, 자, 공법성 위험은요, 이건 이제 공법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면 아주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자,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법적 위험과 사법적 위험을 통칭하여 법률상 위험. 그 중에서 모든 문제의 구성은 공법상 위험을 가지고 답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급, 자, 정책론 할 때 다시 설명드리게 될 테고, 부동산 공법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던 거,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규제하는 거, 이걸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 바뀌어버리면 규제가 바뀌어서, 자, 애초에 개발업자가 지금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생각했던 용도적과 나중에 용도적이 바뀌어버리면 어떻다? 이때 이제 그러한 위험을 가리켜서 소위 공법상의 위험. 또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개발사업 부지 일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서 개발이 지연되는 위험. 이것도 공법상 위험이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부대 인근에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하는데 일부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공법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공법상 위험이라는 주제로 귀결되고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이런 공법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지금 출제위원들이
부동산 학교 출제위원들이 이 공법상 위험을 출제를 하냐면요. 지들 보기 어렵거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학계로 부동산 학을 강의하거나 이런 분들의 대부분 전공이 대부분이 뭐냐면 지금 좀 바뀐지 모르겠는데 중심은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그래서 경제학 했던 애들 입장에서는 자 이런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이런 개념들은 자기 기준을 보면 너무 유치한 거야. 부동산 시장에서의 위험, 그 다음에 또 이제 운영 위험이라고 해서 이 개발업적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상의 위험, 이게 운영 위험 이렇게 가면 쉽다고 보는 거야. 근데 자기들 보기에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게 법이라는 거야. 그래도 민법은 소유자, 갑을 이런 대충 뉘앙스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용도 지역을 정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경제학 하는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원래 경제학 했던 사람들이 부동산 학을 하게 될 때 따로 이 공부하고 외워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법률에 관한 부분. 그래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지 거의 모든 문제, 지금까지 최소한 15년, 16년 사이에 모든 문제는 뭘 가지고 공법상 위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사법상 위험 뭐 따져물을 일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슈, 법률 위험, 그 다음에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중에서 법률 위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29회 때 나와서 혹시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31회 때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할 수 없는 위험. 해서 지금 통제 가능한 위험 하나밖에 없네요. 부실 공사에 따른 하자 담보 위험. 이것만 어떻다?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 보면 부실 공사하게 되면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아파트 수리도 해줘야 되고 등등등. 이 개발업자가 공사를 똑바로 하게 되면 어떻다? 이런 위험은 스스로 제거해 낼 수가 있다. 나머지는 다 통제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설명드릴 텐데 이게 거의 루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실 공사에 따른 하자 담보 위험은 어떻다?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고 나머지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매장 문화재 출토라고 해서 갑자기 문화재가 기어나고 지랄이 짜증나게 그러면 공사 스톱해야 되거든요.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를 스톱해야 된다고. 요 근래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제일 기억 남는 것은 저쪽 어디에 몽촌토성 강동구 일대 삼표 레미콘 회사, 그 삼표 레미콘 회사 땅을 누가 샀어요.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 지으려면 땅을 파야 되거든요. 뭐 문화재 나오나 안 나오나 보려고. 땅을 파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잖아요. 왜? 우리 조선 반도의 한강가의 선조들은 이미 5만 년 전에 시멘트를 모르타를 섞어서 공구리 쳐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하게 돼. 뭔 소리야? 70몇 년도에 삼표 페인트 거기다 공장 지을 때 밑에 타면 뭐 나와요? 문화재 나온다고. 한강가니까. 문화재가 고대 청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적 이런 게 다 문화재라고 해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문화재라고 해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공장 못 짓잖아요. 스톱해야 된다고. 다 발굴하고 보존 조치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삼표 레미콘 그 회사에서 획기적으로 아이템을 만든 거예요. 야, 시멘트 남은 거 뭐해? 뿌려. 이렇게 해서 쫙 깔아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그걸 모르고 땅을 산 사람이 법에 따라서 삽질을 딱 하니까 갑자기 시멘트 모르타를 딱 섞어놓은 게 공구리 쳐놓은 게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댓글 보면 나와요. 우리 6만 년 전에 한반도의 조상들은 시멘트에 모르타를 섞어서 공구리 쳐가지고 살았다. 이런 흔적. 인류사의 획기적인 발견이다. 수십몇 년도 그걸 한 거야. 이런 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고요. 개발업자 해결할 수 없다.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지금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맞짱 뜨고 이렇게 전쟁이 나네 만에 이게 이제 개인이 해결할 수 없죠. 전쟁 나고 하면 이제 뭐 유가 오르고 등등 경기 침체되고 이런 건 자기가 해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사업지 주변에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지연이요. 이거 뭔 소리 얘기하는 거야? 나홀라 아파트. 시에서 어떤 지역 개발한다고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아파트를 딱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논 한가운데 아파트만 4동 딱 덩그러니 있어. 이건 개발업자가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지연이요. 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거. 이것도 어떻다?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딱 한 가지. 부실공사. 이것만 어떻다? 통제할 수 있다. 답을 외우셔야 돼.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담보 위험은 어떻다?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9회 때만 이 문제 나오거든요. 행정의 인허가 지연, 행정의 변화에 따른 인허가 지연 위험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다, 없는 위험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돼. 그러면 31회 때 문제 구성은 박스 쳐놓고 다음 주 통제할 수 없는 위험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위험끼리 연결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공법상 위험은 좀 옛날 문제고, 그러면 요 근래 나오기 시작한 게, 전에도 나왔지만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통제할 수 있는 위험과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거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 그 다음 주제로 봐야 될 게, 자, 지금 이제 개발 사업에 긍정적 요인을 주느냐, 부정적 요인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8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이 됐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공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딱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이해하면 좀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분석해 갈 때는 지금 설명드릴 텐데, 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당장 내일은 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냥 이거 설명하다 보면 꼭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다. 왜 부정적이냐?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왜?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니까 나중에 분양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응용하시면 안 돼. 그냥 오늘 살고 죽는 걸로 치고 계산, 단순하게. 이게 이런 걸 문제를 구성하면 이게 이제 사회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세용지 마. 이번엔 분양 안 된 게 나중에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시험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돼. 그래서 보겠습니다. 토지 가격 하락. 그 긍정적 요인이겠죠. 원가가 감소하니까.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상비용이 줄어들고, 원가가 줄어드니까 긍정적 요인. 토지 가격 상승은 부정적 요인. 그 다음에 공사비가 하락한다. 건설 기자재 가격 하락하면 역시 긍정적 요인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공사기간 단축, 긍정적 요인. 연장하면 부정적 요인. 용적률의 증가. 요게 이제 공법에 관한 개념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 용적률은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기획법에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제를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크면 클수록 어떻다? 더 높게 건물을 뽑아낼 수 있다. 용적률이 할증된다, 증가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락을 하는 거니까 긍정적 요인. 이에 비해서 용적률이 감소하거나 하는 것은 부정적 요인. 기부채납. 이것도 이제 개념을 알아요. 기부채납은 보통 아파트 건설 사업할 때요, 공짜로 안 됩니다. 뭐냐면은 지자체에서 삥을 뜯어요. 야, 너네 아파트 건설해서 큰 돈 벌겠다. 야, 우리 도시에, 우리 시에 공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느낌. 그냥 느낌이 그렇다. 공원 하나 있으면 좋겠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공원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기부채납이야.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강남권 아파트 중에서 벌써 한 10년 됐는데, 성내동, 잠실 쪽입니다. 성내동에 장미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 지금 이제 한 10년째 지지고 볶고 하고 있잖아. 기부채납 때문에. 서울시는 더 많이 토해내라. 그 지역 주민은 좀 깎자. 너무한 거 아니냐. 계속 이거 갖고 지금 한 진짜 7, 8년째 지지고 볶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의 증가하면 당연히 부정적 요인. 기부채납의 감소하면 어떻다? 긍정적 요인. 그러니까 이거는 용적률이라는 개념과 기부채납이라는 개념만 알면은 잡는 건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 좀 어려워하십니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초기 분양률의 호조. 왜 분양해요, 이 사람들 초기에? 여러 개 나눠서 분양하는데 분양을 왜 하냐고? 궁금해서? 팔리나 안 팔리나 궁금해서 분양하겠어요? 돈 필요하니까 분양을 하겠지. 돈이 필요하니까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초기에 분양을 했는데 초기에 잘 팔린다. 그럼 좋은 거지. 이걸 갖고 작년에 어떤 분이 물어봤다니까. 아니다. 아파트 값은 어차피 오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 안 하고 나중에 분양하는 게 더 좋은 거다. 나중에 안 팔리면 어쩌려고.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 값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 나중에 파는 게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이 경험칙 때문에 무서운 거야. 사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전제가 생활의 신조가 딱 쌓여 있어. 그러면 이번에 회사에서 일부를 분양을 하는데 분양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 왜? 3년 후에 분양하면 훨씬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회사 망하는 거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분양률이 호조하면 다 좋은 현상이다. 그 다음에 재건축이랑 관련돼서 조합원의 부담금이 감소한다. 그럼 당연히 좋은 거죠. 그 사실 표현하면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하면 조합원의 부담금이 감소할 테니까 같은 맥락.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하면 조합원한테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고 일반 분양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합원이 다 분양받지는 않는다고요. 왜? 아니 그래야지 건축비를 충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하면 긍정적 요인, 조합원의 부담금 감소에도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주비 대출금리 하락.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중간에 이주해야 되거든요. 그때 대출금리 하락하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이 편하겠죠. 금리가 세면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빨리 이사 안 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반대 케이스가 부정적 요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부 체납, 용적률, 초기에 분양 왜 하냐.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걸 이제 또 뜨면 손들고 질문하셨어요. 조합원 부담금이 감소하면은 조합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조합이 사업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 조합원 부담금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로댕. 그 아이 죽은 이유 아시죠? 생각하다가. 로댕이 죽은 이유가 생각하다 뒤졌다고. 나중에 제가 그 사진, 그 인터넷 검색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로댕 묘비를 보면 생각하다 죽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조금 단순하게 가셔야 된다. 근데 이제 사회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세용지마. 지금 꼭 분양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좀 단순하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런 내용들이 20살, 25살짜리들, 대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걔들 수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하여튼 이거 설명 드릴 때마다 다들 입 달린 분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꼭 그걸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조합원의 부담금이 감소하면 조합의 수입이 감소하니까 조합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 아니, 조합 사업 추진해도 넉넉하다는 전제해서 부담금 감소를 시키지. 조합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가면서 부담금을 감소시킬 일은 없을 것이다. 뭐 동네에서 그런 케이스를 보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개발 사업의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 요 정도 하나. 그래서 세 가지. 공법상 위험과 사법상 위험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지금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 얘기. 그리고 세 번째, 개발 사업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요 정도가 번갈아가면서 한 문제를 구성하는 영역.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는 시점에 이걸 우리가 타당성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에서 이 지역경제 분석, 입지계수에서 도시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글쎄요, 지금 30회 때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28회 때인가 나왔다가 아무래도 제가 뭐 작년에 강의할 때 주기상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그랬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나올 확률이 낮아 보이는데 일단은 공식 간단하게 전체분의 일부라고 하는 거, 전체분의 일부라고 하는 거, 공식을 하나 외울 게 아니라 전체분의 일부. 그래서 A지역의 X산업의 입주개수를 구하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A도시 또는 A지역에서 X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시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전국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 또는 매출액분의 전국의 X산업의 고용자 수. 분자값을 보니까 A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A지역의 X산업의 고용자 수. 자, 볼까요? 자, 전체 분모 보니까 전국 나와 있죠? 전체 분모 보니까, 분자 보니까 A지역 나와 있죠. 자, 분모 중에 분모를 보니까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분자값의, 분모의 분자값은 전국의 X산업. 분자 중에 분모를 보니까 A지역의 전체. 분자 중에 분자는 A지역의 X산업.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식을 외울 때 어떻게 전체분의 일부라는 뉘앙스로 가셔야 돼. 그리고 실제로 입지개수를 계산할 때는요, 이게 뒤에 문제 유형 보는데 요걸 먼저 계산을 해놔야 돼.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산업의 고용자 수를 먼저 계산해 둔다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0.5가 나왔다 하십시다. 숫자를 주어질 때 어떻게 계산한다고? A지역의 X산업 고용자 수, 뭐 예를 들어서 3,000명, A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 7,000명, 3,000 나누기 7,000 나누기 0.5 이런 식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는 얘는 항상 A지역의 X산업이 될 수 있고 A지역의 Y산업이 될 수 있고 B지역의 X산업이 될 수 있고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미리 분모값을 계산해 놓은 다음에 계산기로 딱딱 뚜르기면서 마지막에 전체를 한 번에 나눠주는 식으로 요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게. 하나하나 했다가는. 아니, A지역의 X산업 입지계수만 구하는 게 아니라 B지역의 X산업 입지계수, C지역의 X산업 입지계수 등등등에서 바로 X산업 입지계수 가장 큰 걸 고르시오, 가장 작은 걸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할 수 없으니까 전체 분모를 먼저 계산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계산기 두들길 때 딱딱딱 치고 들어가면 이제 1분 안에 푸실 수가 있어요. 이건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거 좀 이따 하나 체크해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이 지역의 전체 특징을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룸 건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원룸이 얼마나 팔릴 것인지를 조사해 봐야 되겠죠. 이 동네에서 원룸이 얼마나 팔릴 건지. 그래서 이걸 흡수율 분석 또는 시장성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을 검토하는 건데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한 번 나왔으니까 의미 없고 시장성이 있다 없다. 내가 만든 물건이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라는 얘기 뭐라고?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 것인가, 먹힐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장성이라 부른다. 다시 내가 범계역에서 원룸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오피스텔에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 시장에서 오피스텔 이게 팔릴 것인지 또는 임대가 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장성을 검토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용어에 시장성.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동네에서 원룸이 팔지 안 팔지 어떻게 검토를 해야 돼? 방법이 뭐 여러 개 있어요. 쭉 박달동 가면 신내린 애기 시집이라는 데가 있어. 가끔 그 플랜카드 보면 전화번호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그 집에. 사무실 전화로. 바로 전화 옵니다. 왜?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학원 번호가 0119거든. 0119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를 놓쳤는데 119가 찍혀 있잖아. 그러면 소방서에서 뭔 일 민원 때문에 전화 왔나? 이 생각을 해. 그 점쟁이 아줌마를 만나서 내가 꼭 아는 게 아니야. 만나기도 했었어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원룸 사업을 하는데 이게 팔릴까 말까, 임대가 될까 말까 이걸 검토하려면 방법 중에 하나가 점집을 가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근데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 동네에서 원룸 또는 오피스텔 사업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팔아먹었는가를 검토하는 것. 과거에 얼마나 이 동네에 원룸 오피스텔이 흡수가 됐는지를 검토하는 걸 뭐라고 한다? 흡수율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흡수율 분석이라는 개념이 시장성 분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유치하게 내요. 자, 과거에 흡수된 상태를 검토한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과거에 흡수된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얼마나 이 동네에서 원룸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검토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흡수율 분석에서는 종국적으로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흡수율까지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통칭하여 전체 그림을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입지계수 또는 지역경제 분석. 특징을 봐야 돼. 아니 생각을 해봐요. 다 논밭 있는데 가가지고 농업하는 데 가서 원룸 장사를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징을 먼저 파악하는 거. 이게 타당성 분석의 첫 번째 단계. 그럼 대경의 특징을 파악해서 뭐 유동인구가 많고 등등등 이렇게 대충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뭘 하면 되는 거라고요. 바로 내가 만든 물건이 얼마나 시장에 먹힐 것인가를 검토하는 거. 그때 방식이 뭐가 있다고요? 박달동에 가서 방금 신내린 애기 씨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근데 그 아줌마는 너무 말을 못해. 내가 답답해가지고 진짜 속이 터져. 아니 이게 점집을 운영을 하면 말빨이 좀 돼야 되거든. 근데 내가 보다가 답답해갖고
답답해갖고, 아이고, 굶어 죽겠다 이러다가 점쳐서 안 되겠다, 이 아줌마. 이 생각이 들더라고. 말을 너무 못해. 내가 점집을 차려야 될 것 같아. 그 꿈이 한 60세 되기 전에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나중에 이게 그 사주가요, 24만인가 25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대. 대충 24만 가지가. 그 경우의 수라는 게. 그래? 그럼 내가 그거 한번 연구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원 좀 성공하고 나면은 제가 몇 가지 할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단계에서 60대 전후에서는 꼭 해볼까 싶은 게 24만 가지를 분석해 보는 거. 친구가 없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할 게 많아. 혼자 할 것만 다 찾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전체 그림을 보는 게 뭐라고요? 지역경제 분석, 입지계수. 입지계수는 오늘 모두의 조조와 전체분의 일부라는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림 전체분의 일부. 오늘 한 번에 안 외워져요. 전체분의 일부. 오늘은 앞에서 했던 거, 거래 제곱분의 인구수, 거래 제곱분의 상점규모, 이것만 정확히 외우면 되는 거고, 전체분의 일부란 뉘앙스. 그리고 나서 흡수율 분석 또는 시장성 분석. 얼마나 이 물건이, 내가 만든 물건이 시장에 먹힐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 이걸 시장성. 그래서 점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에 얼마나 매매, 임대가 됐는지를 조사하는. 그리고 이것의 종목적인 목적은 미래 흡수율. 내가 만들 물건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흡수율 분석. 그래서 두 개예요. 흡수율 분석. 미래. 포인트 미래. 과거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입지계수. 그 외 유치한 거.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라고 할지라도 개발업자, 투자자에 따라서 개발업자에 따라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왜? 수익률을 희망하는 수익률이 다르니까. 만약에 타당성 분석 결과 한 5%의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기는 6% 돼야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면 투자 안 할 테고 개발 안 할 테고 4%만 만족한다고 했던 사람은 같은 투자 안에 있어서 개발 안에 있어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다. 그래서 교재 가지고 이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6회 때구나. 2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썩 뭐 좋은 문제는 아니고 좀 엽기적인 문제였었죠. 그래서 보니까 부동산 개발이 다음과 같은 5개 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 적절한 것을 해서 제일 먼저 이제 사업 구상 단계라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테고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하고요. 그래서 대강 돈 된다 싶으면 사업 부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그리고 건설 뭐 이런 순서로 간다 이런 얘기였는데 하여튼 좀 당황스러웠던 문제입니다. 26회 때 문제 치고 그 당시 이 개발 관리론 문제도 제일 황당했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뭐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요거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지문 한번 달려볼까요?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자, 근데 미리 이제 기억할 게 우리 그저 시험 문제 답은 뭐라고요? 공법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위험의 분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그 다음에 법률상 위험 이렇게 하는데 답이 뭐로 표시하고 있다고요? 공법상 위험. 그러니까 자꾸 정답에 노출이 되셔야 돼. 자꾸 이제 이 파트는 공법상 위험 뭐 이런 거 나오면 용도적 이런 거 나오면 이걸 답을 뽑더라 해서 1번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워포드는 부동산의 개발의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거 생각되면 안 돼요. 우리 미국 학자 이름, 미국이 아니라 외국인들 얘기는 아까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론, 그 다음에 입지론, 요거 할 때만 학자 이름, 영어 이름이 의미가 있고, 여기 별 의미 없어요, 이거는. 3번, 부동산 개발 사업 위험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4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된다 해서 시장 위험. 5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끝머리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 6번, 공사 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다. 까지 그러거나 말거나. 답을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하는 입장에서 이거 되게 유치하다고 보는 거고 우리처럼 경제학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어려운 거 위주로 공부를 해. 그래서 시험 문제도 어렵게 공부하고 풀 때도 어렵고 결과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아주 쉽게 가셔야 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자, 보니까 7번 별표돼 있잖아요.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적, 지구적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23회 때 좀 쉽게 나왔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8번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시장 위험. 틀렸죠? 이게 뭐라고요? 공법상 위험, 법률적 위험 분석을 소리한 결과이다 라고 할 것. 그 다음 9번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오른쪽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새끼들 그냥 똑같은 것 계속 내고 지랄이야 그냥. 아니 그 보세요. 9번이나 10번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살짝 바꿔놨잖아요. 아 시험 볼 때 그냥 지겨운 것들 많이 나온다고. 11번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똑같은 말이네요. 1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뒤에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틀렸죠? 관리할 수 있는 위험 딱 한 가지죠? 부실 공사에 따라 하자담보 위험. 이것만 어떻다? 관리할 수 있는 위험. 나머지는 다 어떻다? 관리할 수 없는 위험. 아니 제도가 바뀌고 뭐 등등등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사업 인허가 지연이 된다. 이건 개인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답이 됐어요. 이게 몇 회 때 나왔었죠? 28회인가요? 좀 다시 나올 때가 된 거죠. 이것도 29회 30회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빡센 문제 준비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여러분 교재 87페이지에 지금 29회 25회 때 주기 보세요. 3, 4년, 4, 5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 없이 교재에다가 회차를 표시해 놓은 이유가 있다고. 이걸 쭉 분석하면은 대충 윤곽이 잡혀요. 아까 제가 시간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 27회 때 주거 환경 견삽 저소득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0회 때 3년 있다가 재개발 열악 나왔었잖아요. 아니, 똑같은 문제 내기 민망하니까. 지난번은 주거 환경에서 이번 재개발. 대충 주기라는 게 있다고, 주기라는 게. 그 루틴을 대충 파악할 수 있다고요. 자, 하여튼 그렇다 치고, 거기 1번 문제. 아파트 개발 사업 추진할 때 긍정적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공사 기간의 연장.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두 번째, 대출 이자율 상승. 이건 수요 감소 요인이니까 부정적이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든다고요? 수요 감소. 그러면 부정적 요인. 그 다음에 초기 분양률의 저조, 부정적. 인허가 시 용적률 증가, 긍정적. 그 다음에 사업부지 가격의 상승, 부정적. 그럼 긍정적인 건 하나. 용적률 증가. 그 다음에 2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문제 출제하는 기술 보십시다. 25회 때는 부정적 요인 물어봤죠? 아까 1번 29회 때는 긍정적 요인.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자 이제 건설자 가격의 상승. 이건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두 번째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 이건 긍정적이죠? 조합원 분담금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조합원 부담금 인상, 부정적. 용적률 할증. 뭐가 된다고요? 긍정적. 그 다음에 대출 금리 하락. 긍정적이죠? 이주민들 뭐든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긍정적. 그 다음에 공사기간 연장, 부정적. 기부 체납 증가, 부정적. 그래서 긍정적 요인은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 용적률 할증, 그 다음에 대출 금리 하락. 이렇게 세 가지가 긍정적. 그래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셨고, 그 다음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88페이지. 인근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저거랑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감정평가론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개발할 때도 인근 지역, 주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입지계수,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부르고 공식은 뭐라고요? 전체분의 일부라고 하는 거. 이건 두 번 계산 문제 나왔죠? 전체분의 일부. 그래서 이건 지금은 안 풀겠고요. 27회, 30회 나왔죠? 아까 자 주거환경사업 재개발 해서 27회, 30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27회 때 문제 몇 개? 짝짓기.
28회 때 문제 몇 개 짜깁기, 29회 때 문제 몇 개 짜깁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을 한다고. 뭐 3년 걸 다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 한 8년치 정도를 계속 반복을 하고 중복되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 얘는 확률상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 수능 때는 계산을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전체분의 일부라는 공식. 다시 다음 수능 때는 이거 계산 문제 해볼 텐데 무조건 전체분의 일부. 자, 다시 공식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A 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A 지역의 X 산업 고용자 수. 이게 A 지역의 X 산업의 입지 개수다. 그래서 입지 개수가 크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지만은 이게 주된 산업이 이 산업이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두 가지 있고요. 그 오른쪽에 89페이지 핵심 지문. 자,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해서 이게 아까 시장성 있느냐 없느냐 또는 흡수율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고 2번 시장성 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3번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틀렸죠? 과거를 알아서 뭐해? 과거를 알자는 게 아니라 얼마나 현재, 앞으로, 미래에 내 물건이 팔릴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 그래서 틀렸고요. 거기 이제 4번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 이게 흡수율 분석. 민감도 분석은 나중에 위험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분석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하나가 개발론에서 흡수율 분석.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장래에 얼마나 분양이 될 것인가를 검토하는 거. 이게 흡수율 분석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민감도 분석은 이 투자 대안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검토하는 투자론에서 검토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싹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흡수율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 그 전에도 흡수율 분석은 몇 번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자, 90페이지 가면 질문 하나 남아있죠. 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 업체에 따라서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닐 수도 있다 해서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23회 때가 나왔었나요?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요 정도에서 지금 개발 사업의 절차 전반에 대해서 보셨고, 내용 자체는 결국 이제 예비 타당성 분석에서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할 때 법률적 위험, 특히 공법상 위험이 포인트,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등에 있어서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그리고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챕터에서는 지역경제 분석, 전체분의 일부, 입지계수 계산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장성 분석이라고 해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 이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마케팅 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